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꾸물거림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직까지는 다행히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물거리는 거예요. 네, 많이 거절하지 못해서 분수를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일들을 거절을 잘 못해서 일을 자꾸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이게 또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자기 걱정이 많은 사람도 꾸물거려요. 꾸물거릴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꿔보고 싶은데 1점부터 10점 정도를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숙제를 해놓고 시간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침대에 눕지 마시고 계속 서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게 되는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왜 미루고 있을까? 노력하기 전에 쉴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보증합니다. 어떤 이제 트라우마, 만약에 이런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트라우마는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해서 왜 예전에 저희 이제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뭔가 먼지털이 같은 걸로 또 막고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때 되게 그게 억울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도 뭔가 이게 좀 부당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러면 뭐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하고 분석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완화되고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게 됐지만 사람들이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의 한 4분의 3이 거의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 되게 어떤 트라우마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100세 시대 말씀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죠. 그 상처는 저는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처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여기 손가락 난 상처도 나중에 보면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상처가 흐려지는 것이지 상처 자체 이건 사라지진 않거든요. 예, 근데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그걸 좀 더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날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예, 그냥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이 고민도 해결해주는 특강쇼 빅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꾸물거림과 약간 느림의 미학,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다시 한번. 실제로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기한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고통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꾸물거림증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뭔가 선택적으로 일을 좀 천천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야 일종의 느림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않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엄마랑 자꾸 부딪히게 돼요.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물거림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조금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서로 서로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르니까 서로 양쪽 다 서로 적응을 해야죠. 네. 그럼 머리로는 아는데. 서로 계속 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만약에 싸우는 게 취미라면 뭐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자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사실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제 갈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 사이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세대가 다르면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자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거를 기사에 나왔던 걸 조금 소개를 할게요. 다른 사람에 맞춰서 억지로 웃고 이야기하는데 지쳤다. 나는 자발적 아싸이다. 아싸가 뭔지 아십니까? 아웃사이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익명 게시판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하다.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SNS하고 되게 친화적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미용실 같은 데 가서도 어떤 미용실에서는 처음에 설문조사를 한대요. 딱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는 동안에 미용사가 말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용사가 말을 나한테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이 머리를 하는 동안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자기만의 어떤 시간, 공간,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래서 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여행 다니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점점 간접적으로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또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SNS가 워낙 발달돼서 여러분도 톡 같은 거 하시죠? 네. 보면 톡을 이제 요즘은 그 세대 나이가 있으신 분도 그 톡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쓰시는 문자나 쓰시는 글자 내용은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그 톡을 할 때 중간에 크크크 이런 거 있잖아요. 크크크 보통 몇 개씩 쓰세요? 3개? 느낌 뭔가 있잖아요. 만약에 키역을 하나만 쓰면 어때요? 아, 왜 고개 흔드시죠? 비웃는 그렇죠. 것 같아. 사실은 웃는 건데 하나 쓰면 비웃는 것 같고, 뭐 적어도 이제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려면 2개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톡을 쓸 때 그런 것보다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결 표시를 많이 쓰신대요. 어때요? 젊은 분들 물결 표시 많이 안 쓰세요? 네. 맞아요. 예, 되게 자주는 안 쓰시는가 보죠? 이렇게 이게 달라요. 세대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요즘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꼰대인가? 꼰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꼰대 중에서도 가장 굉장한 꼰대를 괭꼰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제자들한테도 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근데 봤더니 꼰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널 위한 거야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꼰대의 특성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같이 말씀 나눠볼 것 같아요. 첫 번째 꼰대 특징은 남의 말을 자주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 말을 자주 끊고.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끊지 않더라도 자기 말만 한다. 남의 말을 끊든지 끊지 않지 상관없어요. 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죠. 그러니 사실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그거 해봤는데,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기성세대가 얘기를 많이 한대요. 솔직하게 말하고 막상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해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배가 불평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도 내가 할 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아질 거야.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말씀들 뭔가 좀 손이 오그라드는 느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성세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게 그래서 뭐 경험이 있으니까 잘 되라고 내가 좋은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해봤거든,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걸 갖고 꼰대라고 물어보시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죠. 요즘 젊은 세대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바쁘더라고요. 네,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 수업을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스펙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스펙을 다 잘 갖추어도 내가 원하는 데 잘 취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말했던 소위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많이 무너졌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는 영원한 평행선일 수가 있죠. 예, 그 평행선인데
그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모님 만날 때도 있고 또 자녀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말씀 나온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제 그 자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냐고. 네. 그 말 들으면 아마 부모님들 상당히 타격받으시겠죠.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냐고. 또, 제 인생인데 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세요. 그 다음에,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지키고 싶겠네. 그냥 내가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독립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독립을 잘 안 해요.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저가시면 엄마가 좋아하는 형하고 사시든지. 자, 이런 얘기, 가끔 그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잠깐 내보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건 내가 정말 널 위한 거야. 그 다음에, 너 이러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주고 그런 줄 아니? 듣기 위해서 반응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죠? 비싼 등록금에 지금 많이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너 만나는 사람 있긴 하니? 명절 때, 이럴 때, 너 만나는 사람 있긴 하니? 그 다음에, 야, 졸업하고 지금 졸업 다 됐고 한데, 도대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정신을 좀 차려라. 또 하나, 아까 그 형 얘기 나왔는데, 네 형을 좀 봐라. 지금 네가 밥이 넘어가니?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있죠. 자, 이처럼 뭔가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뭔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는 두 가지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렇다고 직접 그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거 이거래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들어간 게 얼만데 널 위해서 뭘 하는데 넌 뭘 하는 거냐 나한테 라든지. 1번은 죄책감 유발하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주었던 사랑을 철회하기. 나이스하게 처음 잘해주고 이거 했던 걸 처음에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싹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차갑게. 근데 이 두 가지가 자녀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입는데요. 그 반대로 이제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과 이 소통하는 이거를 할 때 부모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되게 그거에 대해 짜증나하게 되고 뭔가 그게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모님이 반복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아침에 이제 시험 치는 날이라고 엄마한테 좀 일찍 깨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좀 일찍 깨우려고 보니까 너무 고운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놔뒀어, 이렇게. 놔두고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 갖고 며칠 전부터 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음식을 수선해 갖고 아침 시험 날이니까 좀 잘 먹여서 보내려고 이걸 했어요.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아이가 이제 딱 깨보니까 이거 안 깨웠잖아요. 일단 짜증 한번 1번. 시험 날인데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밥 해놔서 밥 먹고 가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짜증 2차 폭발. 지금 아침에 시간 없잖아. 오늘 시험이라고 얘기했잖아. 엄마 그리고 최근에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아이 입장에서 이해는 되죠. 왜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죠. 깨워달라는데 안 깨웠죠. 그다음에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닌데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늘 밥이 무슨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거죠. 아이가 시험 보는 날이고 하니까 고운하게 자고 이러니까 뭔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술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실 보면 양쪽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세대와 세대 간에 서로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소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겉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도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아침에 뛰어나간 그 학생 입장이면 엄마 아침에 식사 준비해서 감사한데 아침에 내가 지금 이거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먹을게요 라든지. 적어도 준비해준 마음이나 했던 그 마음의 의도, 겉으로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어느 시기에는 그때는 그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나도 얼리 어답터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업데이트하는 거에서 한참 밀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정말 좀 빠르게 잘 적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빨리 진행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듣지만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건 갈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 강의는 이 세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힘들어하나 하여간 문제 제기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